순천에서 산불이 잇따르는 가운데 산불 원인을 조사해보면 대부분 인재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자주 발령돼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어 사전 예방 활동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전남 최초의 직업체험시설인 순천만 자벌드 건축물 조성공사가 조만간 시작됩니다. 지난해 착공식 이후 1년여 만인데 내년 10월쯤이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고공행진을 펼치던 여수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이 올 들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뜨거웠던 투자 수요가 한풀 꺾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젯밤 20대 남자가 차량을 훔쳐 달아나다 앞서가던 차량 3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이 남자의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7%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의 대형 산불로 재난 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건조한 날씨 속 전국 각지가 초긴장 상태입니다. 산불은 원인을 조사해보면 대부분 예방이 가능한 인재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산불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8년 화순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당시 입산자의 실화로 20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됐습니다. 이번 달에도 순천 상사면의 한 야산 자락에서 불길이 치솟으면서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두 곳 모두 강한 바람과 함께 화재 현장 접근이 어려워 진화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특히 봄철 건조한 기후에 맞물려 심야에 산불이 발생할 경우 피해 규모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에 맞춰 지자체 등 산림당국이 산불 예방을 위한 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화재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예방 활동이 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마을 방송이라든가 행정 차원에서 가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7년 전 산불이 발생했던 한 야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 꽤 흘렀지만 여전히 나무들은 자라지 않고 있는데요. 전라남도의 경우 산림 면적이 넓어 그만큼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 산림 면적과 함께 경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인 소각행위가 논밭에서 이루어지면서 작은 불씨가 자칫 걷잡을 수 없는 화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본격적인 영농철에 접어들면서 잘못된 소각행위가 확산될 수도 있어 적극적인 점검과 계도 활동도 필요해 보입니다. 생물들이 죽어서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들이 잘못된 인식으로 해서 소각행위로 인해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거든요. 주민들의 인식 개선과 함께 현장 활동의 효율성을 감안해 공조 활동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넓은 면적을 관리 감독할 인력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각 지역에 배치된 민간 소방대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 전국 최대 규모인 관내 12,000여 명의 소방대원들을 통해 초동 대처 못지않게 선도적인 예방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2여 년 동안 생활하면서 제일 느낀 것이 산불. 주민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은 큰 산불에 피해가 없도록. 전국 곳곳의 산불로 연애보다 잔인한 사고를 맡고 있는 요즘. 산불의 대부분이 인재로 확인된 만큼 보다 꼼꼼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네, 올 들어 강수량이 줄고 건조한 날이 계속되다 보니 우리 지역도 산불 발생 건수가 예년에 비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주말 휴일은 야외 활동이 많은 청명, 한시까지 겹쳐서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과 의용 소방대원들이 야산에 연신 물을 뿌립니다. 산불을 막아보기 위해 바싹 메마른 산에 물을 뿌려두는 겁니다. 강원도에서 일어난 대형 산불 소식에 광주 전남 지역 소방당국 긴장감은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환 순찰을 돌면서 또 저 잡불을 또 태우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소방당국은 산불이 날 수 있는 등산로와 공원 등에 17,000여 명이 넘는 인력을 배치해 특별 경계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원래 봄철에 산불이 많이 일어나긴 하지만 올해는 유독 자주 일어나 대형 산불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순천에서 산불로 임야 10헥타르가 불에 타는 등 올해에만 29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예년에 비교해 광주와 전남 지역 산불은 80%나 늘어났습니다. 강수량이 평년에 비해 최대 30%가량 줄면서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기 때문인데 올해 현재까지 발령된 건조주의보 횟수는 이미 지난해 1년치를 넘어섰습니다.
게다가 이번 주는 한식 청명을 맞아 묘지를 돌보거나 이장하는 집이 많을 것으로 보여 산불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청명 한식이 주말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묘라든가 또 등산객 이러한 입산자 실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거든요. 예년보다 건조한 날씨에 성묘객과 등산객 등 야외 활동에 나서는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강원도 산불 진화 작업에 전남 소방본부도 인력 지원에 나섰습니다. 전남 소방본부에 따르면 강원도 동해안 일대 산불이 국가 재난사태로 선포됨에 따라 여수와 순천, 광양, 고흥 등 전남 16개 소방서에서 모두 22대의 화재 진압 차량과 61명의 소방대원이 진화 작업 지원 인력으로 배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장 상황에 따라 투입된 인력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적인 비상 상황에 맞춰 광주와 전남 소방본부도 특별 경계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와 전남 소방본부에 따르면 어제 오후 6시부터 광주와 전남 지역의 소방공무원 5,400여 명과 소방차 400여 대 등 소방인력 전원이 특별 경계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또 주요 등산로와 공원 등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소방인력을 인접 배치해 초기 진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젯밤 여수에서는 술에 취한 20대가 차량을 훔쳐 도주하다 앞서가던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당시 상황이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어젯밤 8시 30분쯤 신호를 기다리던 운전자 신모 씨의 차를 21살 김모 씨가 두드립니다. 이를 제지하러 운전자가 밖으로 나간 사이 김모 씨가 뒷좌석으로 올라타 운전석으로 이동해 차를 몰기 시작합니다. 술에 취한 김 씨는 차량을 훔치고 300m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기다리는 차를 들이받습니다. 직접 김 씨를 제지하려는 경찰도 보란 듯이 피해갑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해 아슬아슬하게 여수 도심 2km를 질주한 김 씨는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차와 크게 충돌한 뒤 뒤집어졌습니다. 김 씨는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차량 2대를 들이받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3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차량이 밀집한 도로에서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음주 의심된다는 신고가 또 떨어져가지고 이게 다급하다고 생각해서 저희 순찰차로 막았었는데요. 또 피하더라고요. 음주 측정 결과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7%였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절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강소영입니다. 광양 지역 초등학교 교사가 체벌에 대해 동의 여부를 묻는 안내문을 학부모들에게 보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양시 광양읍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최근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학생의 가정에 가벼운 체벌과 부모님 상담 요청 등 4개 항목의 동의 여부를 묻는 학급 규칙 안내문을 발송해 학부모들의 반발이 불거졌습니다. 광양교육지원청은 조사 결과 해당 교사가 실제 체벌을 한 적은 없으며 짧은 시간 격리 등을 체벌이라고 잘못 표기해 벌어진 오해라고 해명했습니다. 전남 최초의 직업체험시설인 순천만 자볼드가 올해부터 본격적인 건축물 조성공사에 들어갑니다. 조달청의 검토 작업이 늦어지면서 1년 가까이 지연된 건데요. 앞으로는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박민주 기자가 현장을 찾아봤습니다. 순천만 자볼드 건립 부지입니다. 이곳 3만 5천 제곱미터에 오는 2020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자볼드가 들어섭니다.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건립되는 자볼드는 지난해 3월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조달청의 적정성 검토가 3차례나 진행되면서 본격적인 건축물 조성 공사는 올해부터 시작됩니다. 4월경에 최종 설계가 끝납니다. 조달청 심사가 끝나면 아마 5월에 계약이 이루어지면 5월 말에서 6월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건축물 착공 공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국비를 포함해 485억 원이 투입되는 자볼드를 채우는 콘텐츠도 관심입니다. 계획대로라면 60여 개의 체험관이 들어섭니다. 순천시는 순천만 국가정원과
에코에듀 체험센터를 연계할 계획입니다. 자벌드 바로 옆에 조성하고 있는 4만 3천 제곱미터 규모의 4차 산업혁명 체험 클러스터의 조기 활성화도 앞으로 관건입니다. 이 지역을 갖다가 미래 직업 체험뿐만 아니라 향후에 미래 직업까지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연관해서 나갈 것입니다. 지난 2016년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경기도 성남이 이어 국내 두 번째로 건립되는 순천만 자벌드. 호남권의 대표적인 미래 직업 체험관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지역민의 관심이 큽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권오봉 여수시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가진 시민과의 대화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권 시장은 어제 삼산면 주민과의 대화를 끝으로 지난 2월 12일 중앙동에서부터 27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가진 시민과의 열린 대화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권 시장은 이번 순회 방문을 통해 각 지역 시민들로부터 도로, 교통 분야 등 400건의 민원을 수렴했으며 모든 건의를 꼼꼼히 챙겨 결과를 시민들께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이 올 들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3월 마지막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여수의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12%가 떨어져 올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3월 셋째 주 0.21%에 이어 두 번째 낙폭으로 5주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여수 지역 추세는 특히 올 들어 2월 셋째 주 0.01% 상승을 제외하고는 12주 동안 줄곧 하락세를 나타내 투자 수요가 급증하며 상승세를 보였던 최근 2, 3년 새의 양상이 바뀌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항공사인 에어필립이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에어필립은 광주지법에 기업 회생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생 조건으로 400억 원 규모의 투자 의향서를 첨부했습니다.